뭐지? 사이콘가? 양자 물리학은 이런 거고 뭐 전자가 뭐 솔직히 읽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자, 책은 완독했고요.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좀 오래 걸렸던 기간인 것 같아요. 지금 네, 결국은 읽었네요. 염려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요. 올해 한 큰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. 뭔가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조금 책갈피를 해놓긴 했는데 이제 내용 정리하는 게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책 리뷰로 콘텐츠 준비를 해봤어요. 올 초에 그 양철복 1회로 보니까 책 리뷰를 한 적이 없어요. 충격적이죠. 책 리뷰가 좀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올해 조금 저 개인적으로 일들이 좀 많았고 책을 좀 물리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리뷰할 책, 저는 이제 보통 문학책을 좀 많이 읽고 소개를 드렸는데 문학책은 아니에요. 과학책으로 또 준비를 했고 그 유명한 코스모스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 코스모스 이 책에 대한 리뷰 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했던 책들과는 좀 소재적인 측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영화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We're just gonna get started with a warm-up. 칼 세이건의 이 코스모스는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. 아시다시피 과학적 도서로도 유명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좀 논의해볼 이 책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대로 안 읽었어요. 일단은 과학에 너무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고 이걸 막 아시다시피 제가 막 억지로 읽을 수 있는 성향도 아니라서 뭐 학부 때나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하나의 유니콘 마냥 전설의 어떤 존재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약본이라든지 차례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한 게 올해 그냥 이래저래 갑자기 코스모스라는 책이 그냥 떠올랐고 갑자기 그냥 읽고 싶어지게 됐어요. 채널을 위해서 어떤 오래 읽을 만한 책의 개수로 따지기에는 뭐 굉장히 유용한 책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냥 꽂혔을 때 읽어야지 이때 놓치면 난 평생 이 책을 읽을 일이 없겠다 싶어서 읽게 됐습니다. 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한 줄로 끝날 것 같아요. 역사상 가장 많이 읽은 과학 교양서. 코스모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칼 세이건이 접근하고 싶었던 이 세계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코스모스라는 단어 뜻 자체가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실 뭐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코스모스만 있는 게 아니죠. 대표적인 게 저희 뭐 스페이스 있고 유니버스도 많이 쓰고요. 코스모스 이렇게 쓰는데 이 세 가지 단어만 조금 구분을 하자면 스페이스의 뜻이 공간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.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우주, 유니버스는 우주 자체?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소속돼 있잖아요.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를 좀 포함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리적인 우주 별 떠 있고 행성 돌고 이런 우주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표현할 때도 유니버스, 뭐 마이 유니버스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. 코스모스는 근본적인 뜻의 시작은 질서를 뜻해서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모스가 언급하고 있는 우주 내지는 세계관은
질서와 체계가 딱딱 맞춰진 세계관.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 차이를 좀 아시겠죠? 왜 유니버스와 코스모스 중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 독서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꽃의 코스모스 이름이랑 요 스펠링이랑 똑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조금 더 인문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커요. 약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우주 세계관과 어떻게 보면 들에 펴있는 그런 조그마한 꽃 하나가 같은 세계관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, 누구 하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각자의 자리에 존재감을 발휘하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, 약간 그 장면도 떠올랐어요. 저 맨인블랙 영화 보시면 악당이랑 맨인블랙 그 팀 유니버스인가? 그거를 서로 이제 쟁취하려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. 봤더니 그 우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대한 코스모스 이게 아니라 고양이 목에 달려있어서 조그만 구슬 내부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막 우주가 펼쳐져. 그리고 막 우주를 제치고 또 그 안에 또 더 작아져서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보이고 뭔가 모순된 듯 하면서도 철저하게 질서와 체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좀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정체성을 잘 알기 위해서도 칼 세이건의 어떤 지난 과거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세이건은 1934년에 이제 뉴욕 브루클린 출생인 천체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이자 천체 물리학자이자 외계 생물학 선구자이자 너무 많아요. 부모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민 노동자,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학사, 과학 역사에 큰 이변을 준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는 인문학부를 나왔어요. 동일한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를 받고 천문학 천체물리학 박사를 이제 딴.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인문 계열에서 학사에서 석사를 이공계로 확 바꾼 거예요. 외국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좀 프리하고, 저도 이제 석사를 외국에서 할 때 보면은 예체능 쪽을 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물리학 나온 경우 뭐 예술에 관한 해석 접근 방식도 굉장히 좀 다르고, 공부하는 부분이라도 많이 왕성하게 이동이 일어나야지 그 각 분야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대표적인 이거잖아요. 이후에는 이제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유전학 조교수, 하버드대학 천문학 조교수,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뭐 특별 초빙 연구, 이게 막 쭉쭉쭉 나사 뭐 자문위원으로서 뭐 보이저 바이킹 등 무인 탐사 계획에도 참여를 했고요. 또 수상 얘기 들으면 또 약간 다르게 들리잖아요. 뭐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. 나사 훈장, 아폴로 공로상, 미국 국립과학원 최고상인 뭐 공공복지 훈장. 반전이 되는 게 에덴의 용이라는 그 작품으로 1978년에 퓰리처상을 받습니다. 1985년에 콘택트라는 소설을 썼었고 이게 1997년에 영화화가 돼요.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을 맡았고 조디 포스터와 매튜 맥커너이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고, 이 영화 자체도 1998년에 호상을 받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이분의 삶은 과학을 대중화했다는 면에서는 진짜 그 누구도 뭐 반발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이 책이 이제 나올 때쯤에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.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시청률 중에 최고 시청률이었대요. 다양한 소재가 나와요. 웨스턴 쪽의 문화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양의 문화권, 언어학적인 관점들, 그런 부분들이 저랑 예시로 진행이 돼서 좀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또 책이 좀 재밌긴 해요. 왜냐면 이제 영상물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발전 과정이라게 좀 드러나고, 이 책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책인데 인문학서에 조금 더 인문학적인 전체적인 흐름 안에 과학적 소재를 든 재밌었어요. 너무 두껍고 너무 우주 연대기 순으로 그냥 그 위인전 같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. 에라토스테네스부터 뭐 콜럼버스, 뭐 일본의 안토쿠천안, 뭐 케플러, 뉴턴 등 다양한 인물들, 우주의 어떤 탄생부터 진화, 삶과 죽음, 뭐 시공간을 초월한 광범위한 인물과 소재가 칼 세이건이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에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서 양자 물리학은 이런 거고 뭐 전자가 뭐 솔직히 읽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책을 통해서든 내지는 여러 가지 칼 세이건의 작품을 통해서 과학자들한테는 조금 더 동기부여,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과학적 정보를 주면서 이런 과학 연구가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것들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. 단순히 어떤 기술 발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회운동가
같은 느낌도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온 게 마지막 챕터예요. 그 챕터 13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작은 별에서 왜 싸워?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쟁의 선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. 과학을 소재로 하면서 인문학적인 접근들,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설로 이제 코스모스를 이야기했잖아요. 오펜하이머가 나왔단 말이에요. 8월 15일에 개봉을 했고 이제 개봉날 받고 이제 좀 되게 가까워서 거의 마실 가듯이 갔는데 오 사람 많더라.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사랑받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고, 그 감독이 전에는 이런 전기 영화 같은 건 안 했는데 지금 대놓고 딱 전기 영화잖아. 그런 것도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고 재밌었고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. 나오니까 새벽이더만. 이 원자폭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어떤 내면 이야기, 인간의 모순된 양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, 코스모스처럼 정보를 주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사람을 택했을지 조금 이해는 가요. 자기한테 좀 되게 까칠하게 굴었던 교수한테 구성물질 묻은 사과를 준다거나, 그리고 스트로스가 예전에 구두를 팔았다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되게 천박한 일을 하셨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. 뭐지? 사이콘가? 좀 이상할 만큼 스트로스한테 약간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뭐 히틀러급의 악인이냐, 사람 그렇게 많이 살생을 했지만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고. 근데 이 사람이 반전운동도 엄청 했단 말이에요. 본인이 원자폭탄 만들어 되게 양가적인 면에서 좀 매력이 있었고, 폭탄을 연구하는 과정, 그 결과물에서 나오는 어떤 시각적 효과를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면은 우주를 이렇게 막 탐험하는 그 장면,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장면이었단 말이에요. 오펜하이머가 나 힘들어 굳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그냥 딱딱딱 보여주는,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.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국 감독이고 영화에 나오는 뭐 이번에 그 킬리언 머피도 그렇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. 덩케르크에 공군으로 나왔던 미국 배우들이 많아요. 조시 하트넷 눈을 의심. 오래간만에 조시 하트넷을 보기도 하고 꽤 오래 나와요. 그 사람도 좀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고, 프레디 머큐리 역할에서 나머지 여성 봤던 되게 임팩트 있게 나오고,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막 크리스토퍼 놀란에 자주 나오는 배우는 아니었잖아요. 좀 더 이렇게 미국한 또 배우고, 지루할 법한 요소들이 감소가 됐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뭔가 불완전하면서 완전하다는 거는 코스모스에서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지동설 있잖아요. 보통은 우리가 태양이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도는 건데 지구가 원래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이 완전만을 추구하다가 불완전의 어떤 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추구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도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오펜하이머의 삶도 그렇고 너무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불완전을 정반합처럼 채우기 위해서 반전운동에 또 앞장섰고, 이 사람이 반전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큰 울림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완전을 위해 노력하는 불완전한 우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뻔히 알고 있는 개념들이 많잖아요. 다름의 미학이라든지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고,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체험이었고, 제가 드는 생각은 삶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, 그 어떤 은유와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포함된 문학책보다도 과학 베이스로 또 막 풀어가다 보니까 삶은 너무 투명하고 아슬아슬하고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. 무슨 벌칙처럼 과학을 안 좋아하는 나도 읽었으니까 님들도 읽으세요가 아니라, 읽다가 재미없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. 저 설사 나중에 닫더라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도 이렇게 좀 평소에 저희가 읽지 않았던 책들, 읽지 않았을 때 관점에서 어떤 변화라든지 또 안 읽어왔기 때문에 또 느끼는 감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눌 수 있는